안녕하십니까. 미고성외과 강은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안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인공 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된 여러가지 인공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콧등에 사용하는 건 이제 실리콘이고 고어텍스가 있겠죠. 그리고 코끝 재료로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는 매드포화, 그리고 메쉬, 기증늑연골 등이 있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인공물질은 전부 제거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제거할 때 재료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그런 재료들이 있고, 삽입한 이후에 기간에 따라서 또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콧등에 사용하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는 물론 실리콘이 조금 더 제거가 용이하고요. 고어텍스는 아무래도 겉표면에 살짝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할 때 실리콘처럼 금방 쑥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조심스럽게 박리를 한다면 고어텍스의 조각이나 이런 게 남겨져 있지 않은 채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코끝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제거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 최근에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매드포화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매드포화는 인조 뼈처럼 생겨 있는데요. 코끝에 기둥을 댈 때 사용하기도 하고, 비중격 연장술을 연골 대신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거나 이럴 때 보강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매드포화는 제거는 어렵지 않나 비중격 연장술을 등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건강한 나의 비중격 연골이 좀 얇아질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쉬는 원래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메쉬가 단단한 모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스러지듯이 이게 조금씩 흡수가 돼요. 근데 만약에 메쉬로 수술을 했는데 1년 이내의 기간에 제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제거가 용이한데요. 2년에서 3년 사이에 와서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자가 조직과 엉겨붙어서 간혹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코에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메쉬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저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면 나중에 혹시 제거할 거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제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있죠. 기증늑연골은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내 몸 안에 삽입을 하는 건데, 기증늑연골은 제거할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가 조직과 분리가 되어 있고 조금 부스러지고 약간 흐물흐물 녹아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메쉬처럼 아주 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역시 기증늑연골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제거가 충분히 가능을 하다. 대신 사용할 때 기증늑연골을 많이 사용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한테 수술 받는 게 나중에도 그 코의 모양이나 흡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어텍스가 작은 표면에 구멍들이 있어서 그 사이로 정상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데, 자라 들어가는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 고어텍스 주변에 주사를 주입을 해서 수압을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박리를 한다면 피부에 그렇게 큰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보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하고 나면 실리콘도 그렇고 고어텍스도 약간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얇아진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보강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큰 수축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피부가 억지로 이렇게 고어텍스를 넣어서 많이 팽창을 시켜 놓으면 공간이 떠버리잖아요.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근데 피부는 원래 어느 정도 복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쪼글쪼글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원래 볼륨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모양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 오는 거는 염증이 없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에 능숙하신 원장님들이라면 고어텍스 제거하면서 조각을 남기는 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완벽하게 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억지로 끄집어낼 때 뼈나 양쪽 옆에 있는 그 모서리 있는 부분이 약간 찢어지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숙련된 선생님들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꼭 매드포화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비주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빼기 위해서 매드포화를 썼다 그러면 매드포화를 제거하면 당연히 원래대로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매드포화를 뺐는데 비주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는 거는 그건 100%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염증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복원하는 수술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코 안에 들어가는 고형물과 인공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